마지막 지금 하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 어떻게 키우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좀 키우실 거냐,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까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제 일과는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줌으로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5시, 6시에 또 같이 하는 세션이 있고 6시, 7시 같이 하는 세션이 있는데 6시쯤에 와서 깨요. 뭐 깨가지고 와서 그러면 옆에서 같이 좀 하고 운동 같이 아침에 체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 지금 저는 이제 몸, 마음, 머리의 공부 그릇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등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등산이라든지 체조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스쿼트 300개, 팔굽혀펴기 뭐 40개, 뭐 그거 하고, 스쿼트를 제가 하고 난 다음부터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게 해놓은 게 면역력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조들을 같이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조금 놀고 이제 배고프니까, 저는 이제 아침 일일 이식을 하거든요. 저는 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점심하고 저녁만 이렇게 좀 먹는 식인데,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에 있으니까 좀 배고프다 그러면 좀 먹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괴산에 사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안부 인사,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잘 지내고 또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코로나로 좀 뵙기 힘들고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좀 영어로 된 노래도 좀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애가 보강천이라고 하는 우리 하천에 가서 킥보드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킥보드 타는 거를 따라가서 킥보드를 열심히 타고, 저는 책을 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었던 강의들 틈틈이 공부하고 뭐 생각하고, 그 킥보드 타고 가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주로 오전에 이제 노는 시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도 또 나가고 싶다면 또 나가는 거죠. 저의 12살 때까지 교육의 목표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어떤 호연지기를 기르고, 충분히 그 오감의 자극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는, 그 평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또 시골에서 고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대 콘크리트 바닥에서 애들을 기르지 않게 하는. 저는 이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 아버님 사업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시골로 논산에 내려가가지고 10년을 살게 됐거든요. 거기 가서.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추억으로, 금강 하구에서 뛰어놀았던 기억, 그다음에 연날렸던 기억, 얼음 타고 뭐 그랬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그다음에 그때 어렸을 시절 할머니하고 같이 뭐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느라고 뭐 바빠가지고 막 힘들고, 토마토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토마토 농사도 제가 뭐 도와드리고 같이 했던 뭐 그런 기억들, 이게 새록새록 저한테 그냥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저희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다른 강연 때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좀 코피가 많이 났어요. 뭐 이렇게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별로 그 공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동생이야말로 진짜 들루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에너지를 완전히 발산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녁이 되고 그러면, 저희 집에 TV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도 TV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앞으로도 썼지만 정말 앞으로는 디지털 프리한 상황에서 뇌가 아날로그적으로 세팅된 애들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 TV가 없고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래서 저녁에 저는 이제 심심하니까 책을 봤죠.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잤죠. 동생은 책 보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동생은 그래서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중위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도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5년을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좀 얘가 천재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지금 근데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선생님, 그거 옛날 얘기지. 요즘이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달리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치동에 있어서도 왜 그러면 요즘에 제 동생 같은 애들이 안 나오느냐. 지나치게 어렸을 때부터 땡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들은 제 동생 같은 애들 나중에 이렇게 치고 나온 애들이거든요.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애들 저기 하다가 나중에 뭔가 포텐셜을 발휘할 애들인데, 이걸 기다려줘야 할 애들을 확 잡아 끄니까 완전히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에서 유전공학 박사까지 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좀 포스닥 연구원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얘가 대학교 간 이후로 거의 한 10여 년을 다 생활이 어떨까요? 지금 그런 유전공학 연구원의 생활이 어떨까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 8시까지 계속 실험하고 뭐 이런 거죠. 저는 그거를 얘가 어떻게 그걸 견디지? 어떻게 그 지겨운 걸 맨날 똑같은 걸 막 그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고, 또 미국이랑 언어도 좀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 막 그걸 견디고 인내력이 어떻게 생길까 관찰해 보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했던 그 힘으로 저는 평생 살아간다고 보거든요. 그 기회를 박탈해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정말 의지도 있고 경제력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시골에 지금 있는 저기는 결손 가정들도 많아요. 거기는 정말 이게 케어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 좀. 그래서 그런 아이들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력도 되고 마인드도 되고 이제 강의까지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한번 실행력도 지금 뭔가 의지도 한번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 뭐 환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아니냐. 거기 가면 너무 공부하는 애들, 거기서 초등학교 보내고 뭐 시골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이 맞는 두세 가정이 같이 내려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조그만 시골 학교에 지금 두세 가정이 같이 내려가면 벌써 학부모회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영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영어 방과후 선생님을 좀 원어민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요즘 뭐 애들 코딩도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우리 뭐 좀 교육청에 요청하면 여기까지 보내주나요? 뭐 이걸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좀 혼자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더 대안은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 있다든지 왕따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뭐 힘든 문제예요. 그러면 학교를 바꾸든지 정말.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학군지라고 하는 데는 애들이 그 좀 순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원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뭐 그러기도, 근데 그 안에서 또 왕따도 있고 은근히 뭐 그런 것도 있고 삥 뜯는 것도 있고 애들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빈도가 좀 뭐 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돼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좀 하기는 힘들고, 또 지방 중소도시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 케어가 안 되는 가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비행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스쿨링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러면 학교를 진짜 보냈는데 영 진짜 학교 분위기가 아닌 거야. 여기서 그냥 계속 시간 낭비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B 플랜으로 다시 그러면 학군지로 그러면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두세 가정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뭐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학 때 가가지고 검정고시 해서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은 그 아이들, 그런 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현실적 대안일 것 같아요. 혼자 내려가서 하라고 그러면 저 정도 내공이 없으면 안 되죠. 저는 다 알잖아요.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뭐 그러면 영어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까 영어로도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체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이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든 가정들 같은 경우는 두세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그 엄마랑 아빠랑 좀 마인드 가져서 그러면, 몇몇 지방 아까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엄마랑 애들은 수도권에 올라가고 아빠는 기러기도 한다며요. 그럼 아빠는 여기서 기러기로 직장생활 하라고 그러고 두세 가정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시골에서 한 학교, 괜찮은 학교에서 환경 좋은 데서 하는 거고, 지금 제 블로그에도 한번 보신 거 보셨나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시골 학교 제 지인이 거기 내려가셔서 이런 결단들을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바로바로 결단이 돼. 근데 그거를 우리의 뭐 아토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 아토피가 있다고 생각해. 콘크리트 바닥에서 계속 12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면 애가 진짜 창의력도 없어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력도 생기지가 않으니까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12살 이전은 저는 최대한 자연 속에서 최대한 심심하게,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그 유튜브라든지 게임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또 그거 말고 재밌는 아까 그 연날렸던 우리 평촌에 있는 친구처럼 걔는 게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연날리는 게 더 재밌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뭔가 아날로그적인 게 있는 걸 발견해야 하는 미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애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천해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애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행복하니?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잘 못하고 그러면 행복해 그러던데 우리 큰애들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선생님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뭘 보냐면 그 뒷셈 미소라는 게 있어요. 뒷셈 미소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그럴 때 하회탈처럼 눈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가 행복했을 때 뒷셈 미소가 나와요. 억지로 웃는 거는 썩소처럼 되거든요. 이 얼굴 뇌 근육하고 그 뒷셈 미소를 만드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심리학적 실험도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뭐 회복탄력성 그 얘기 때도 나오는 건데, 모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졸업생들 사진에서 뒷셈 미소가 있는 학생들하고 뒷셈 미소가 없는 학생들을 30년간 추적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살았는지 보니까 뒷셈 미소가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그러고, 뒷셈 미소가 없고 썩소를 지었던, 썩소는 아닌데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뒷셈 근육이 없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생각 외로 뭔가 똑똑하면 똑똑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은 대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입니다. 12살 이전까지 뒷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주말 저녁에는 안식일 그 가정식탁 하면서 같이 또 애들하고 계속 그걸 반복시켜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지금 아이가 좀 어린데 기본 두세 가지 기도문을 다 외우더라고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주니까. 저는 이게 유태인 교육적인 원리를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둘씩 하고, 그리고 동지를 좀 찾으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힘들어. 선생님 제가 이거 두세 가정 진짜 모아가지고 하면 선생님이 나 도와줄 거야? 도와준다니까요. 두세 가정 진짜 모아서 뭐 어디 내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아산에서 굉장히 실천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 제 유태인 자녀교육 특강을 듣고 거기서 이제 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거든요.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전 가족이. 그리고 건강 관련에 가서 그 건강 전문가 강의도 와서 또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실천들이 나타나고, 사자수학도 실천하고, 그 우리 지금 인문학 지혜독서 거기도 소개했거든요. 아산 공동체 사례들. 또 애들이 또 사자수학 읽으니까 예의도 발라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잔소리를 또 줄여들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지를 좀 찾고 같은 마인드, 생각이 닮은 분들하고 한번 해서 도전을 해보면 훨씬 더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골에 내려가서 만약에 진짜 그 주소지 듣고 오래 살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농어촌 전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괜찮아. 중학교 보냈더니 중학교도 생각 외로 괜찮아. 계속 다니는 거죠. 계속 다녀서 그러면 중학교 최상위권이면 특목고를 보내. 애가 그러면 그 중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증평 괴산 사례도 말씀드린 뭐 전교생 60명, 70명인데 거의
그 서울 수도권급 그 상위권에 내려왔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해주겠냐는 거예요. 각각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뭐 최소한 충북하고 갈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뭐 뚝 먹고 자사고 보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평범해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정도야.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다녔으면은, 아니면 뭐 중고등 6년 이상을 다녔으면 또 농어촌 특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대학도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근데 아까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또 다른 역시 B플랜들, 대안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뭔지 저한테 뭐 물어가지고 같이 한번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살 길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좀 용기를 가지려면 애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계속 이런 다른 길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뭐 용기를 내고 자존감을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들을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교육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